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목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바라겠고요. 오늘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테슬라 주가가 8%대 급락을 보여주었어요. 저희 아트라운 TV 구독자님들께서도 고민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방송을 다시 한번 켰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이 끝났을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8%대 급락을 불러온 미디어가 뉴스가 블룸버그인데요. 또 다른 로이터였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대 지수가 아니라 4대 지수 현황으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크게 하락한 지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되겠고요. 1.95%나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중소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는 3.62%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3대 지수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어제 프리마켓 때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한국 시간 9시 반에 발표된 오후 9시 반에 발표된 CPI 지수는요. 파월 연준의장의 설명 그대로였어요. 파월 연준의장은 그 전날에 이미 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헤드라인 기준으로 CPI 지수가 예측 대비 낮게 나왔고요. 이전이었던 5월달 수치 대비로도 낮게 나왔어요. 특히 이번 6월달에는 유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조적으로 CPI 지수가 완화되고 있다, 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특히 여기 전월 대비 MOM이라는 글자가 있죠. 전월 대비 물가는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하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시장 예상치는 0.1% 상승이었는데 오히려 물가가 하락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큰원 CPI 역시 예측치보다도 떨어졌고 이전보다도 떨어지는 바람직한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쪽은 헤드라인이고 이쪽은 근원인데요. 헤드라인 CPI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기조적인 하락세 보여주었습니다. 근원 CPI도 3개월 연속 하락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대폭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어제 9월 금리 인하율은 70%였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결과 9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90%대예요. 90%라는 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말 금리 인하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11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96.7%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70%에서 90%대까지 오르자 연내 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의 금리 인하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칫국을 마시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분위기 속이라면 연내 역시 금리 인하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CPI 지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CPI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22년 6월 달이었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CPI 지수가 급등을 보여주었었죠. 자, 이때가 9%대였는데 지금 3%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역시나 가장 큰 하락 원인은 그때 그 피크를 쳤었던 2022년 6월보다 크게 하락한 원인은 가솔린이라든지 퓨얼 오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죠. 새 차 가격이라든지 중고차 가격의 하락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서비스 관련된 영역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다만 유일하게 2022년 6월보다 높은 수치가 있었으니 트랜스포테이션, 바로 교통 부문입니다. 교통은 한번 올라가게 되면 잘 안 떨어지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쉘터 CPI죠. 바로 주거비가 되겠는데 주거비가 2023년 3월 이후로 기조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아파트먼트 렌트비 역시 계속해서 전월 대비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어 CPI는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겠다. 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으면 나스닥이 오늘 크게 상승할 법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나스닥이 1.95%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나스닥 빅테크들은 이 왼쪽 상단에 다 위치해 있어요. 붉은색 피를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보였을 때 우하단은
굉장히 밝은 연두색을 띠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몸집이 작죠. 대부분 중소형주,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를 구성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나왔는데 그간 빅테크들의 상승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 미국의 메이저 큰손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한 나스닥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동안 꾹 눌러 앉아 있었던 러셀 2000 쪽으로 좀 매수세를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기조적인 매수세의 변경일지 그냥 단시간에 매매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 역시도 나스닥의 배신일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요한 사실은요. 나스닥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이렇게 고가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게 되면 어느 정도 고가권이라는 거다. 저항권에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러 큰손 세력들이 자 고가에서 주식들을 개미들에게 많이 넘겨주기 위해서 고가권에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급등을 시켜주고요.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어요. RSI라든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든지 고가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빅테크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주의가 요망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가 확실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면 테슬라에게는 나쁠 건 없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2분기 인도량이 잘 나온 것이 자 이렇게 비교적 잘 나왔었죠. 아무래도 2분기 동안 0%에서 0.99%의 저금리의 할부 금리를 제공을 해 주었어요.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차량 할부 금리도 낮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있어서 나쁠 것이 없다. 차량도 더 많이 판매되고요. 차량 가격을 인하시킬 원인이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테슬라가 크게 오를 법도 했는데 왜 8%나 넘게 하락을 했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은 이 차트에서 찾을 수 있죠. 너무 짧은 시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한 220불대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 선이 있는데 이 선이 테슬라의 한 2년에서 3년간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어요. 이 저항 라인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220불대는 충분히 지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들고요. 오늘 테슬라 하락 8%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곳은 블룸버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ccording to people familiar with the decisio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친숙한 사람들에 의하면 소식통에 따르면이라고 의역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로이터의 가짜 기사, 찌라시성 기사에도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테슬라가 딜레이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연기시켰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로보택시 언베일링 행사를 딜레이 시켰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8월 8일 8월달이었죠. 8월달에서 10월달로 연기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사실은 아니에요. 친숙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소문이 있다라는 거죠. 기사의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테슬라가 연기를 시킨 이유가 Project More Time to Build Additional Vehicle Prototype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추가적인 차량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을 하나만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이 말도 좀 의심스럽고요. 왜냐면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은 한 개일 것 같은데 여러 개일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딜레이를 시킨 원인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확실히 이 기사를 쓴 블룸버그 기자들이 테슬라를 잘 모른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1일 연속 상승한 가장 강력한 원인이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옵티미즘, 그러니까 낙관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 주가가 11일 연속 오른 것은 7월 2일에 발표되었던 인도량 보고서 때문입니다. 로보택시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물론 주가가 너무나도 크게 급등을 보여주면서 EPS와 괴리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가 상승을 촉발시켰던 트리거는요. 자, 역시나 이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7월 2일에 발표되었던 인도량 보고서였는데 인도량이 생각보다 잘 나온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ESS 메가팩 실적이 2배 이상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이러한 불기둥을 쏘았기 때문이에요. 전분기 대비 무려 132%나 올랐습니다. 이 메가팩 사업의 마진율이 25%대에 이르르면서 테슬라의 EPS가 크게 반전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블룸버그 기사와는 크게 상관없이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한계 분기에 이제
9.4GWh를 테슬라가 납품을 했다라는 건 캘리포니아 라스로 공장의 연 풀캐파가 40GW인데 이제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진율 25%를 적용을 했을 때 2024년 전체 테슬라의 ESS 메가팩 인도량이 약 30GW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12빌리언 이상이 예상이 되고 마진율 25%를 적용하면 연간 수익을 3빌리언 이상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른데요. 3빌리언이 되면 테슬라 한 개 분기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EPS 기여도가 이 메가팩 ESS 사업의 기여도가 이제는 테슬라 전체 실적의 25%까지도 올해 올라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요, 이 ESS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메가팩 한 대의 가치가 테슬라 차량 판매 35대 가치의 매출액에 다다르고요. 오퍼레이팅 인컴,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으로는 100대에 이르른다라고요. 이 테슬라 메가팩 한 대를 팔면 테슬라 차량 100대를 파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메가팩토리 한 개 공장은요, 메가팩 1만 대를 연간 만들어내는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가팩 한 대가 100대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만 대에다가 100만을 곱해주면 100을 곱해주면 100만 개의 차량 대수가 나오죠. 즉 영업이익 측면에서 메가팩 공장은요, 하나의 메가팩 공장은 차량 10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판매되는 차량 예상치가 180만 대 수준이죠. 이 메가팩 하나가 100만 대에 다다른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불기둥을 쏘아 올린 이 ESS 사업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게 이러한 계산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번 상승은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보다도요, 이 메가팩 실적에서 기인한 부분이 커요. 자,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어느 정도 로이터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기사 때문에 8%나 주가가 하락했다. 이는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테슬라가 8% 넘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매그니퍼센트 7이라고 하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테마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다. 테슬라도 오늘 뭐 많이 떨어지면 4%대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로이터의 기사가 마이너스 4% 정도를 더 더한 마이너스 8%대의 하락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블룸버그는 로이터보다는 좀 더 신뢰성 있는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체크를 안 해주고 있어요. 답변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에 4월 달에 로이터의 이 기사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140불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때가 강력한 기회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만약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달처럼 로이터 is lying,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듯한 또 얘기를 하면요, 뭐 블룸버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또 바로 반등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전에 4월 달에도 로이터의 진현주 기자님께서 춤의 기회를 줬듯이 지금도 블룸버그에서 춤의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 이런 진현주 기자님이 고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테슬라는 이번 달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즉 한국 시간 7월 24일 새벽 5시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메가팩 실적도 2배 다 올랐으니까요. 자, 그런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7월 11일 기준이었죠. 28명의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평균 EPS를 0.55불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좀 올라왔어요. 0.61불로 껑충 뛰어 올라 버렸죠. 자, 이렇게 EPS 컨센서스가 올라버리면 이를 비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주가를 일부러 떨구려고 기관들과 블룸버그와 같은 미디어가 합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미국 큰 손들, 미디어와 기관들에서 구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개인 소액 주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대형 주식입니다. 이를 어떻게든 기관에서는 싸게 뺏어와야 될 것인데요. 공매도 세력들과 합당을 했을까요? 미국 대형주들이 이렇게 떡 나가는 타이밍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악재성 기사, 로보택시 행사 연기 기사가 나온 게 좀 구린 냄새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지금 반전 상승하고 있어요. 주식의 펀더멘털이 턴어라운드 할 때
즉 그러니까 EPS가 상승 반전할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2개월 미뤄지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로보택시가 공개되더라도 이는 론칭 행사가 아닙니다. 자, 로보택시 지금부터 구매하세요라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공개 행사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금손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 일론 머스크가 충고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어요. 여기 안드레 카파시가 X를 하나 올렸는데 Every time I diversify, I lose money. 자, 매번 투자 포트폴리오겠죠? 포트폴리오를 diversify, 그러니까 다변화 시켰을 때,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여러 바구니에 뭐 나눠 담은 거죠. 자, 그럴 때마다 I lose money, 돈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올인하라는 듯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을 팔지 말고 금손으로 거듭나라, 올인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불과 어제 올린 트윗이에요. 자, 이런 기사에, 블룸버그 기사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락하면 기회로 삼으시고 잘 모아갈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